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박세리 선수 관련 뉴스가 자주 보였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그저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뉴스를 보다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 돈에 어디 숟가락을 대냐. 네, 그런 이야기였죠. 손흥정 씨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네, 그 속사정을 그간 손흥정 씨가 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2021년에 쓴 책이고요. 또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2024년 4월에 쓴 책입니다. 이 두 권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식 돈에 어디 숟가락을 대냐, 이 말을 손흥정 씨가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죠.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라는 책에서 손흥정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고도 말해요. 자식 성공은 자식 거고 배우자 성공은 배우자 거지, 거기에다 제 숟가락을 얹을 생각하지 마. 네, 평소에도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식이 이름나고 그랬다고 애비가 어깨 힘주고 다니면서 꼴값 떨면 그거 여태 내가 거짓말 해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성공은 아들 것이다.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닌데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간 내가 해온 말이 있다. 이게 교육 철학과 관련된 거예요. 그 말을 지키고 싶다, 지키면서 살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책을 보면 나름의 교육 철학이 확고하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곧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에서 손흥정 씨가 했던 말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했던 말인데요. 네가 은퇴하면 아빠는 조용히 산속에 가든 뭘 하든 아빠 알아서 살 거니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좀 필요한데 우선 시점을 밝히고 있죠. 아들이 은퇴를 하면, 근데 이게 시점인 거예요. 아들이 은퇴를 하면 산에 가서 살든지 뭘 하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있죠. 은퇴 전까지는 내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아들을 신경 쓸 것이고, 그리고 아들의 축구를 신경 쓰며 살겠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말을 했는데, 아들은 이미 부자죠. 그래요. 큰 돈을 이미 벌었습니다. 그러니 은퇴하면은 아마도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지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버지는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들이 돈이 많은 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손웅정 씨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흥민이가 번 돈에 대해서도 철저히 선을 긋는다. 내가 자식이 번 돈을 가져다 쓰면 자식에게 떳떳할 수 있겠는가? 네, 떳떳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내가 왜 자식 눈치를 보며 살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좀 필요한데, 아들 돈은 아들 거다. 그걸 내가 쓰면 자식 눈치 보게 된다. 네, 이렇게 일견 보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 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게 교육 철학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축구 선생님은 아버지였죠. 손흥정 씨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그 축구 레슨을 아버지가 책임졌었죠. 손흥정은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칠 때 뭘 가장 우선시 했었나? 네,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손흥정 시인의 가정 형편은 정말 어려웠다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손흥민 씨도 책을 썼습니다.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책인데 2020년 8월에 나왔거든요. 이 책을 보면 자신이 어렸을 때 집안의 경제 사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컨테이너에서 산 적도 있었다. 라고 쓰고 있고요. 아버지는 두세 가지 돈벌이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집이었는데 아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아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는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요. 자, 이제 하려던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뭔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가르쳤을까? 손흥정 씨는 아들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가르쳤을까?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앞서 언급한 두 권의 책에 나오는 내용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손흥정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흥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축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커서 축구 선수로 성공하겠지, 프로 선수가 되겠지, 프로 선수가 돼서 어느 정도 돈을 벌겠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생각은 결단코 해본 적이 없다. 네, 무척 단호한 어투로 말하고 있죠. 그럼 무슨 생각을 했었나? 네, 그걸 한번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랐다. 그 길에 돈이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안 따라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만 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과연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 참고로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흥민과 흥윤을 뜻하죠. 흥윤 씨는 흥민 씨의 형입니다. 현재 손 아카데미,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서 흥윤 씨는 수석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오죠. 핵심은 이거예요. 손흥정 씨는 돈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럼 뭘 우선시했냐? 이겁니다. 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삶이라는 건 행복이죠. 행복한 삶을 뜻합니다. 이 대목에서 1화를 하나,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흥윤이 어릴 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형이 어릴 때 해줬던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흥민 선수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가 못 되고 일반 학교에 가야 한다면 기술이나 농업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가거라. 거기서 조금 일찍 하교하고 너 좋아하는 축구를 해라.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잡을 땐 연봉을 가장 조금 주는 데를 찾아라. 연봉 조금 주고 일찍 퇴근하는 곳을 찾아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것이 축구라면 축구를 해라. 네, 진짜 재밌는 발언이죠. 보통 아빠라면 아들한테 절대 해줄 수 없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전제가 있죠, 전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다면, 네, 이게 전제예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인데 근데 축구 선수가 못 되었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그땐 공부 안 해도 된다. 학교 조퇴하고 선생님한테 말하고 학교 조퇴하고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축구를 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직장도 돈 적게 주는 데 가면은 일을 조금만 해도 되니까 그런 직장을 꼭 잘 찾아가지고 입사를 하고 남는 시간은 네가 하고 싶은 거 축구를 해라. 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축구를 하냐?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바로 이건 거예요. 너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던 거죠. 자, 근데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빠에게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아빠는, 그러니까 손흥정 씨는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의 평범한 눈으로 보자면 손흥정 씨는 이른바 실패한 축구 선수죠. 그래요. 그 힘든 길을 이제 아들이 가겠다고 하는데 선뜻 이걸 찬성할 수 있을까?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고 싶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본인이 선택한 길, 본인이 행복하면 됐죠. 축구 선수로 재능이 보여서 아이를 그 길로 가게 했느냐고요? 아니요. 축구가 좋다니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축구를 원하니까. 힘들다 해도 매 순간 재밌게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니까요. 네, 아들이 축구를 원하니까 아빠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신경을 쓴 게 있긴 있더라고요. 아들의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 되도록, 그리고 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여기엔 굉장히 큰 신경을 썼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몸으로 운동장 위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기에 아들이 축구장 안에서 더없이 행복하길 바랐다. 그걸 돕고 싶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선수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플레이를 할 때 느끼는 그 행복을 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라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 네, 참고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손흥정 선수도 K리그에서 뛰었던 적이 있죠. 1화 천마 팀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상으로 28살에 은퇴를 했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한 겁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이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죠. K리그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손흥정 씨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던 겁니다. 근데 오래 하질 못했죠. 선수로서의 행복을 오래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 행복을 아들이 누리길 바라는 거죠. 축구 선수 하겠다니까 아들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길 바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친 거죠. 기본기만 7년을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무척 철저하게 아들을 가르친 거죠. 왜 7년씩이나 했냐? 그 이유를 쉽게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야 안 다치니까. 기본기가 튼튼해야 안 다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강슛을 쏘게 하면 무릎 다 나간다는 말을 합니다. 어릴 땐 기본기 다지는 훈련만 받아도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안 다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무리하면 나중에 다쳐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다. 그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기를 잘 다져놔야 멋진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골을 직접 넣거나 아니면 점수를 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때 그 선수의 표정, 카메라에 잡힌 그 표정은 완전히 환희죠. 환희에 찬 얼굴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7년이나 기본기를 가르친 이유가 바로 아들이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들이 돈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랐다. 이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했던 거죠.
2019년 6월 2일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과 리버풀이 만났습니다. 안타깝게 토트넘이 졌죠. 2대 0으로 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흥민 선수가 많이 울었죠. 그러면서 관중석에 앉아있던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아들에게 손흥정 씨가 했다는 말을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흥민아, 괜찮아. 잘했어. 너 안 다쳤잖아. 너 잘 뛰었잖아. 아빠는 이걸로 충분해. 네, 손흥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아들을 향해 생각한다. 아들이 제일 먼저다. 최우선 가치다. 이런 뜻이겠죠. 이어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건 욕심이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축구를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 너는 그냥 내 자식이다. 네 건강과 네 행복이 내 첫 번째다. 이기고 지는 건 차후 문제다. 오늘도 네가 행복한 경기를 하고 오고 안 다치고 경기 치르고 오면 되는 것이다. 손흥정 씨는 행복할 겁니다. 아들이 훨훨 날잖아요. 진짜 경기할 때마다 너무 잘한다라는 감탄을 연발해서 하게 되죠. 자기가 못했던 선수 생활을 저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빠는 행복할 겁니다. 대리만족이라는 게 점수가 있다면 손흥정 씨가 느끼는 대리만족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100점일 겁니다. 이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했는데 아들의 성공은 아들 거다. 거기 내가 왜 숟가락을 얹나 이런 말을 했죠. 이 말도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손흥정 씨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닌 거죠.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보는 게 본인에게도 행복인 거예요. 돈은 부차적이다 라는 말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손흥정 씨는 지금도 행복하겠지만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들에게 기본기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 지난한 훈련 과정을 거쳤던 그 시간 동안 아들이 차츰차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손흥정 씨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게 아닌가? 네, 심지어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미 행복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아들의 월드 클래스 축구 실력을 보면서 아버지는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아들이 숟가락을 얹으시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아버지는 됐다. 넌 이미 아들로서 나에게 모든 역할을 다 했다. 네, 그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